수열이 풀어야 돼. 수업 때도 상관없어. 삼각함수 풀어야 돼. 수열을 다 풀어. 자, 다영아 오늘은 영어에 보충에 끌려가가지고 자 일단 몇 번? 21번부터 볼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통계 중에서 확률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 확률 변수가 뭐냐면 어떤 변수가 그러니까 어떤 값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인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한 각각에 대한 뭐가 존재하면 확률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산과 뭘로 나눈다? 연소 확률 변수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라는 게 있고 용어적으로 일단 기억하세요. 여기는 확률 무슨 함수? 밀도 함수라는 게 있는데 확률 질량 함수는 무조건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나중에 배우겠죠. 확률 밀도 함수는 뭐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럼 이 확률 변수,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요 값을 가질 확률의 값을 가지 안 가져? 가지지.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함수의 관계를 우리가 x와 y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뭘로 처음에 배워? 표로 배우잖아. 그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첫 시작은 무조건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다. 기억나지?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다. 그럼 21번 보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누구 있대? 1, 2 얼마지? 3하고 어디까지 가능하대? 4까지 가능하대. 맞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확률 값이 p 대문자 x가 존재할 텐데 이 녀석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 x가 k라는 값을 가지지. 그 값 분의 얼마지? 3이라고 하는 것은 p 여기서 가지는 k 값보다 하나 더 큰 거야. 그 값 분의 얼마다? k랑 같다. 여기서 k는 1, 2, 3라고 돼 있지. 맞아요? 그럼 일단 이 식 자체를 대각선의 부분 서로 같다로 바꾸면 k 곱하기 p 대문자 x는 k는 3배의 p 대문자 x는 k 더하기 1과 같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문제의 힌트는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다. 그럼 여기 이 녀석을 전부 다 같은 문자로 바꿔내야 될 것 같거든? 그럼 해보자. k 대신 누구부터 집어넣어? 1부터 집어넣어볼게. 이 식에다 1부터 넣을게. 그럼 어떻게 돼? 1 곱하기 p x가 1을 가질 때 확률은 3배의 p x가 2를 가질 때 확률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식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뭐야? 무슨 식? 비례식 아니야? 무슨 식? 비례식. 자, 2a는 몇 b다? 3b다. 이 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슨 식이야? 비례식. a 대 b는 몇 대 몇? 3대 2를 나타내 안 나타내? 나타내지. 그럼 이 식은 무슨 뜻이냐? p x가 1을 가질 때 확률 대 p x가 2가 가질 때 확률이 몇 대 몇이야? p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 1을 가질 때 확률 대 p x가 2를 가질 때 확률이 몇 대 몇이야? 3대 1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얼마다? 1이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숫자를 바꿔봐. 여기가 2가 가질 때 여기를 뭘로 바뀌어? 3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럼 P2 대 P3 또 몇 대 몇이야? 이거와 이거의 비도 몇 대 몇? 3대 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규칙이 항상. 그 다음 3을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3으로 바뀌고 여기는 얼마지? 4로 바뀌니까 여기 3, 여기 4 P3 대 PX가 4가 가질 때 확률도 역시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컨셉이 이해돼?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을 전부 다 뭐야? 같은 수의 비율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컨셉 이해돼? 이해가 도통 안 되는 눈빛이네. 아영이 이거 풀었니 못 풀었니?
상윤이는 이거 풀었어? 아니 지금 이 식 이해돼 이거? 이해 안 되지? 여기서 들고 있는데 또. 자, 이 식이 가진 의미가 이거 자체를 선생님이 대각선의 곱을 서로 갖다 대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어?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K 대신에 누구 넣을 수 있어? 1, 2, 3만 넣을 수 있잖아. 1, 2, 3만. 그래서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1 곱하기 P1 숫자 이렇게 쓸게. 3 곱하기 뭐야? P2 아니야? 그럼 아영아 이거 무슨 뜻이야? P1 대 P2는 몇 대 몇이라는 뜻이야? 3대 1, 3대 1 쓴 거야. 그 다음 여기 숫자만 바뀔 거 아니야. 여기 K가 1이 아니네. 미안하다. 뭔가 문제가 있어. 왜 아무도 안 말려? 그래서 이상하겠구만. 두 번째 K 대신에 누구 넣으면 지울게. K 대신 누구 넣으면 2를 넣으면 여기 숫자도 뭘로 바뀌어? 2로 바뀌네. 쌤 실수도 P 2 곱하기 P2는 3 곱하기 무슨 3야? P3지. 따라서 P2 대 P3은 몇 대 몇? 3대 2지. 그럼 여기는 이제 몇 대 몇이야? 3대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P3은 3 곱하기 P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와 이거 약분시키니까 여기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몇 대 몇? 1대 1. 그럼 자 보자. 시작해보자. 이거 두 개 연결해볼게. 3대 1인데 여기에 숫자를 3으로 갖게 해야 되니까 여기 몇 배 해줘? 3배 해주면 여기는 몇 배가 될까? 똑같이 3배 해주면 9로 바뀌지? 9대 3으로 바뀌지? 그러면 9대 3대 얼마로 바뀌어? 2로 바뀌지? 그 다음 여기와 여기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여기가 1이 2배 됐으니까 여기도 2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 값은 여기가 9A, 여기는 무슨 A? 3A, 여기는 2A, 2A라고 할 수 있고 이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다 더하니까 5, 7, 16A가 1이니까 A 값은 얼마다? 1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주어진 확률의 합은 16분의 9, 얘는 16분의 3, 얘는 16분의 2, 얘도 16분의 2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P,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뭐하라? 더하라는 얘기지. 따라서 어떻게 돼? 16분의 4가 될 거고 정답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정답 되겠죠.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 보면 문제. 저는 이거 답 맞지? 4분의 1. 아니? 맞아? 네. 맞아? 넌? 몰라서 못 풀었다고? 여기가 안 풀었어. 왜? 이거 못 풀었는데. 답지가 없어서 답장 왜 없어? 푸는 그럼 이쪽 조금 확인하면 되지. 그 다음에 26번. 오렌지 주스. 자, 오렌지 주스 가지고 우유가 몇 개? 7개. 자, 화이팅! 주스가 몇 개? 3개 들어있는 냉장고에서 임의로 4개를 동시에 꺼내지? 자, 이 중에서 4개를 동시에 꺼내니까 전체는 10이네. 10C4가 뭐가 되는 거야? 분모의 값이겠죠? 자, 10C4를 실제로 계산해내면 어떻게 돼? 10, 9, 8, 7. 분모는 4, 3, 2, 1.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어떻게 돼? 4 약분하면 8, 4, 2, 8 약분되지? 3, 3, 9 약분되니까 분모의 값은 얼마다? 210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우유의 개수지. 자, 이 중에서 전체 4개를 꺼내니까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우유가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어? 4개 다 나올 수 있지. 그 다음 우유가 가장 작게 나오면 0개도 가능하니? 0개는 안 되지. 왜 안 돼? 주스가 3개밖에 없는데 전체 4개니까 주스가 많아봤자 몇 개야? 3개까지밖에 안 되고 우유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겠지. 따라서 우유가 1개 들어있는 경우, 우유가 2개 들어있는 경우, 우유가 3개 들어있는 경우, 우유가 몇 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다. 이렇게 확률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px 확률 값을 찾으면 되잖아. 자, 그럼 이거부터 찾아보자. 얘는 분모 얼마야? 210분의 4개가 가질 때는 언제야?
10개 중에 4개 뽑는데 우유가 4개 나온다는 건 분자의 값이 얼마다? 7C4란 얘기지. 몇 C4? 7C4지. 자, 우유가 1개만 나오는 경우는 분모 210 중에서 우유가 1개 7C1 곱하기 주스 3개 중에서 3개가 나온다 이런 뜻 아니야? 맞아? 그래서 실제로 값을 여기까지만 계산해볼게. 그럼 216분의 7C4는 누구랑 같아? 이 숫자가 반 넘어가면 반대로 바꾸면 되지. 73이랑 같고 73은 7, 6, 5에 3팩은 6이니까 약분하니까 분자의 값 35개다. 그 다음 얘는 210분의 7C는 7이고 33은 얼마야? 1이지. 몇 가지다? 7개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둘 중에서 답을 몇 개만 찾으면 돼? 한 개만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이 녀석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 210 중에 우유는 2개니까 7C2, 주스는 3개 중에서 2개 나와야 되니까 3C2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분모 210분의 3C2는 3이고 곱하기 7C2는 7, 6에 2, 1 약분하니까 4, 4, 7에 28, 28 곱하기 3은 38에 24, 3이 6, 84지? 맞아요? 그럼 나머지 값은 216분에 뭐가 하나 생기겠지.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돼? P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누가 될 때? 3분의 1이 될 때지. 그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하나씩 더해야 되겠는데 이거 먼저 더해보자. 216분의 3분의 1이 되려면 분자 값이 누구 되면 돼? 3이 210 아니야? 70배니까 분자가 누구 될 때? 70 될 때 찾으면 되잖아. 이 둘 다 70 넘는데? 언제야? 답이? 쌤 뭐 계산 잘못했니?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쌤 어디 잘못했어? 쌤 어디 잘못했어? 찬호가 쌤 어디 잘못한 거야? 10시사가 30인데? 나 어디 잘못한 거야? 10시사가 30. 아니 답을 고쳐놨으니까. 왔는데 216분의 7 이거 맞고 이것도 맞아. 여기서 이렇게 다 틀려. 7C2, 3C이잖아. 3C2는 3C랑 똑같으니까 3이고 7C2는 7, 6에 2, 1이니까 아 이게 약분하면 3이네. 3, 7에 21이네. 죄송합니다. 7C가 계산 틀렸어. 7C는 7, 6에 2, 1 아니야. 약분하면 3이잖아. 그치? 급하게 돼서 3, 7에 21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63이지. 그럼 여기가 63이면 이거 두 개 더하니까 70이지. 따라서 K 값은 얼마나? 2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표만 완성할 줄 알면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렇죠? 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슈. 자, 오늘은 다음 내용. 자, 몇 번 answer이냐면 유형 4번이지.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할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자,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처럼 어떤 변수가 카운트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산이고 그 갖는 변수가 발생할 때 확률 값을 또 갖다 가지지.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집단을 가지고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관심사는 이 집단의 EX라고 하는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궁금한 거야. 이 대표 값은 원래 세 가지를 배웠어. 중학교 때, 중3 때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지? 평균이라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중앙값이라는 걸 배웠고, 세 번째 무슨 값? 최빈값,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을 이거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하자. 그런데 수학에서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항상 가장 많이 쓰는 것보다 평균이죠.
그럼 우리가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 분모는 전체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의 평균이다. 반 전체 학생 수 분의 반 전체 학생 수의 뭐야? 성적을 다 더해야 안 돼. 더한 값이 평균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이란 뭐냐? 여기 표가 있고 px가 있으면 여기 확률 변수의 값이 스몰 x1, x2, x3가 있다고 칠게. 거기에 각각에 대한 px1, px2, px3라는 확률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이거를 서로 다 뭐 하기만 하면 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뭐 한다고? 곱한다. 이거 구하는 패턴 외우세요. 그러니까 x1과 px1 곱해주고 x2랑 px2 곱해주고 x3랑 px3를 곱해주면 그게 뭐다? 평균이다. 이해됐어요? 컨셉 이해돼? 컨셉 이해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px1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세 가지 전체 일어나는 경우 수 중에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평균값이랑 똑같아. 이해됐어? 어쨌든 이 평균을 이 확률 변수에서는 따로 특별히 왜 2라는 값을 썼냐면 기대값이라는 거야. 영어로 기대하다, expectation의 약자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서 평균은 다른 말로 뭐다? 기대값. 근데 그냥 우리가 평균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 평균만 가지고는 문제가 생겨. 왜? 자료가 흩어진 정도라 그래서 산포도라는 얘기를 또 새롭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산포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40점, 50점, 60점이 한 명씩 있는 반이야. 이 반의 평균 몇 점이야? 50이지. 다 더해서 나누기 3 할 거 아니야. 맞아? 150을 3으로 나누기 50 아니야? 그런데 극단적으로 만들게. 0점, 50점, 100점 있는 반이 있어. 이 반의 평균도 가운데 값이니까 얼마 딱? 50이 나오지. 둘 다 이 집단을 대표하는 값인데 누가 더 확실해? 얘가 훨씬 더 좋은 값이지. 왜? 평균 주변에 흩어진 정도가 얘는 10칸씩밖에 안 떨어졌는데 얘는 몇 칸씩 떨어졌어? 50칸이 떨어졌잖아. 자료가 퍼졌지. 그러니까 같은 평균에 50이라 하더라도 모여진 자료가 훨씬 그 자료를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0점인 애들이 10명 있고 100점인 애들이 10명 있어. 이해됐어요? 50점인 애들도 10명 있어. 그래도 평균은 몇 점이야? 50점일 거 아니야. 하지만 자료를 대표하기 뭔가 좀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료가 얼마만큼 흩어졌는가 하는 그 정도를 우리는 뭐지? VX라 그래서 뭐지? 분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무슨 산? 분산. 그래서 분산은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에서. 그럼 이 평균에서 얘를 빼지. 정확하게는 여기서 이걸 뺍니다. 이해돼? 자료에 흩어진 정도. 이 자료에서 평균을 빼. 그럼 뭐가 생겨? 편차라는 게 생기는데 이 편차의 합은 무조건 얼마야? 0입니다. 편차의 합은 얼마라고 무조건? 0이야. 이 평균이 50이 된 거는 이쪽 힘과 이쪽 당기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야. 그러면 어떤 자료든지 간에 그 많은 자료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슨 테크닉이야? 평균의 테크닉을 쓰는 거거든. 근데 편차를 평균 내면 어떻게 돼? 자료에다가 다 더해봤자 분자의 값이 0이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 편차를 뭐 시켜줘? 제곱을 시킬 거야. 뭐 시킬 거라고? 제곱. 떨어진 거리가 음수 10이고 여기 양수 10이니까 더해봤자 0이잖아. 근데 제곱시키면 어떻게 돼? 얘는 100대고 얘도 100대여서 어떻게 돼? 음수값 절대로 안 나오지. 이해됐어요? 그 값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분산을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x 빼기 이 ex의 기대값을 우리가 수학에서 m이라고 해. 뭐라고? m. 영어로 mean. 평균이 영어로 mean이라고 해요. mean. 이해됐어요? 이걸 m이라고 하는데 편차지? 편차의 뭐의 평균이야? 제곱의 평균이라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도 귀찮아서 이 식을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x제곱 빼기 이 x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으로 뭘 구한다? 평균이라는 값을 구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x제곱은 뭐냐? 이가 기대값이지. 뭐가 발생할 확률?
x제곱이라는 값이 발생할 확률의 기대값이라고. x제곱은 어떻게 구해? 이 x제곱은 얘를 제곱한 다음에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2라는 값이 들어가면 얘랑 얘가 곱한다 생각하면 돼. 얘 제곱에서 곱하고 얘 제곱에서 곱하고 얘 제곱에서 곱하고 그게 얘야. 이해돼? 그 다음에 이 x의 전체 제곱은 아까 위에서 구한 평균이지? 그걸 제곱한 값이야. 그런데 이 녀석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중학교 개념이 없어서 이 내용이 낯설 거야. 그럼 이 분산의 장점은 뭐야? 일단 음수가 없지. 그래서 구할 수는 있는데 얘를 제곱시켰기 때문에 실제 떨어진 거리가 한 10밖에 안 떨어졌는데 제곱하니까 몇 배가 떨어진 거 나와? 100만큼 떨어진 거 나오지. 떨어진 정도가 너무 뭐가 된 거야? 커져서 뻥튀기가 일어났지. 그래서 다시 그 분산의 값에다가 다시 원래 값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거 뭐 걸어주면 돼? 루트를 걸어주면 되지. 그래서 루트 걸어준 이 녀석의 이름을 드디어 이제 이름에 무슨 자가부터 원래 우리가 가지고 편차였다고. 그 편차의 이름을 무슨 편차라고 하는 거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무슨 편차?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값은 분산 구하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해됐어요? 자, 일단 이 구하는 테크닉을 연습해 볼게요. 옆에 4번의 문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확률 변수 x가 있고 변수의 값은 0, 1, 2, 3 맞아?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의 값이 어떻게 돼 있냐면 6분의 1을 바꿀게요. 12분의 2로 분모 무조건 통일시키세요. 얘는 12분의 얼마지? 1 3분의 1은 11분의 4지. 그럼 여기가 A라고 했는데 A의 값은 이거 확률하고 무조건 얼마다? 1이지. 얘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수를 나타낸 거니까. 그럼 더하면 얼마야? 7이니까 3이 발생할 확률은 12분의 5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저기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식 잘 써. 자, 이 x는 어떻게 돼?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한다고. 그래서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놓으면 분모가 무조건 다 얼마야? 12지. 쌤 좀 따라서.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뭐 곱하기 0이야? 0 곱하기 2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1 곱하기 1이지. 2 곱하기 4지. 3 곱하기 5지. 계산식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EX 구하는 식입니다. 이해됐어요? EX 구하는 테크닉은 안 어려워. 변수와 확률값, 변수와 확률값, 변수와 확률값도 다 곱한다고. 따로따로 써도 되는데 선생님 이거를 3분의 1, 6분의 1 이런 걸 바꾼 이유는 분모를 어차피 뭐야? 12로 갖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12분의 얘는 0이니까 의미가 없고 1 여기가 얼마지? 8 더하면 9지. 얘는 15지. 9 더하기 15는 얼마지? 24가 되겠네. 따라서 이 x는 얼마다? 2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사위라고 하면 카드라고 하면 0이 나온다, 1, 2, 3이 나온다. 무슨 뜻이야? 0이라는 카드가 12개 중에서 2장 들어가 있고 1이라는 카드가 몇 장 있어? 1장 있고 2라는 카드 몇 장 있어? 4장 있고 3이라는 카드는 5장 있는 거야. 총 12장의 카드가 주머니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0이 나오는 확률 12분의 2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돼?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했을 때 얻어내는 기대값은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야. 그 여러 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은 대충 얼마다? 2가 나올 거다. 그 나온 값들을 다 평균 내면 2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무슨 x야? vx지. 자, vx란 식은 이 x제곱 빼기 이 x의 전체 제곱이지. 자, 그럼 이 x제곱은 어떻게 구하지? 얘를 뭐야? 제곱해서 얘랑 곱하지. 얘를 값만 제곱해서 곱하는 거야. 그럼 분모는 어차피 똑같이 얼마야? 12겠지. 일부러 가정 써줄 거야. 얘 제곱 0의 제곱하고 확률 곱해주니까 분자만 보면 되지. 2 더하기 얘 제곱하면 1의 제곱 곱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얘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4 또 더하기 무슨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지. 거기다가 빼기 아까 이 x의 값이 2지. 그것을 뭐하다? 제곱한 것을 뺀다.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게 분산. 자, 그럼 실제 계산 0이고 여기는 1, 4, 4, 16 산수 계산이야. 9, 5, 45 맞습니까? 자, 이렇게 더하면 46이니까 더하면 62가 되겠지. 그러면 11랑 60이랑 나눠야 되는데 얼마로 나눌 수 있지? 2로 나누면 2, 6에 12, 31 더 이상 못 나누지. 즉 6분의 얼마지? 31 빼기 4지.
그래서 실제 계산 4를 바꾸면 6분의 24가 될 것이고 정답은 6분의 얼마다? 7이다. 이런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 여기다가 뭐만 보여주면 돼?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문제 바로 하나 풀어볼게요. 75페이지 첫 번째 거 하나만 풀어봐. 27번 하나 빨리 풀어보자.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A 값부터 구해야 되지. 자, A 값은 7분의 A 값은 얼마야? 7분의 1이지? 그 다음 EX 찾으면 자, 계산 친구들 EX 얼마 나와요? 만약에 얼마? EX 2 나옵니다. 그 다음 EX 제곱을 찾아야 되겠지? EX 제곱의 값은? 윤서 얼마? 7분의 36 찾아놨어? 그 7분의 36에서 EX가 2였지 제곱하면 4지 빼니까 정답은 7분의 8 다도 오케이? 다 오케이? 7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유형 5번. 자,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는 다시 페이지 70페이지 문제 5번.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표가 안 주어졌어. 그럼 내가 표를 만들어내라 얘기지. 표를 만들어내라 얘기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2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있지. 자, 그러니까 당첨 제비가 2개 있고 꽝이 몇 개가 있는가? 8개가 있는 상태지. 그런 상황에서 2개를 동시에 뽑지. 자, 이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으니까 분모는 얼마야? 10C2라는 값이지. 10C는 10 곱하기 9, 2 곱하기 1 약분하니 5니까 5구 얼마지? 45가 되겠지. 그때 당첨 제비의 개수지. 자, 그럼 당첨 제비의 개수는 어느 경우가 생겨? 요거만 표만 만들어내면 돼. 하나도 안 뽑힐 수가 있지. 왜? 안 뽑힌 건 꽝이 8장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한 장만 있을 수도 있고 몇 장? 2장만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럼 2장만 뽑히는 경우는 분모 45분의 분자는 2장 중에 2장 다 나오는 경우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지. 맞아요? 자, 당첨 제비가 한 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45분의 여기는 분자 값이 얼마야? 8C2가 되겠지. 맞아요? 8C2는 8, 7에다가 2, 1을 약분하니까 2, 4, 8, 4, 7에 28이 되겠죠. 따라서 가운데 값은 45분의 얼마가 돼? 둘 더하면 29니까 45에서 29를 빼면 1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표 완성했지? 그럴 때 문제에서 무슨 값을 구하래? 아, 아까 맞췄네. 여기 시그마 x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표준 편차고 vx의 뭐건 값이다. 루트를 건 값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표준 편차라고. 시그마를 어떻게 쓰냐면 6이랑은 좀 달라. 뭐라고 다르고? 6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거꾸로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기 나름대로 구별해서 쓰세요. 시그마야, 시그마. 자, 우리가 시그마를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 나중에 수요일 때 배울 거야. 천우기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영이는 모르겠지만 소문자로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알겠어요? 시그마 책에 나와있지, 기호. 오케이? 자, 그럼 시그마를 구하려면 표준 편차 구하려면 당연히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평균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무조건 평균부터야. 자, 그럼 EX 찾아보자. EX는 어떻게 돼? 분모 45분의 이것끼리 곱하니까 0은 의미가 없지. 1 곱하기 16, 1 곱하기 2. 정답은 45분의 얼마지? 18. 맞아요? 3으로 약분하니까 15분의 36에 18. 또 한 번 더 3으로 약분되네. 5분의 2.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무슨 x 구해야 돼? 이 x제곱을 찾아야 되지. 그래야 분산 갈 거 아니야. 바로 분산이 안 나옵니다. 분산은
45분의 2x제곱이니까 x제곱한 값의 평균이야. 얘 제곱하니까 영 의미가 없지. 얘 제곱해서 곱해주니까 16, 얘 제곱해서 곱해주니까 4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 45분의 얼마지? 20이 될 거고 5로 약분할게요. 5, 9, 45, 5, 4, 20, 9분의 4지. 따라서 내가 구하는 vx라는 값은 누구에서? 9분의 4에서 얘를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뭐에서 빼야 돼? 제곱에서 빼줘야지. 이해돼? 분산 구하는 식 자체가 뭐예요? 이 x제곱에서 빼기 이 x의 무슨 제곱이야? 전체 제곱이니까. right? 자, 따라서 통분하니까 9 곱하기 얼마지? 25분의 25가 여기랑 곱해지니까 100이 될 것이고 4, 9, 36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계산 안 할 거야. 계속 9 곱하기 25 그대로 두고 100 빼기 36은 4 9에서 3 빼니까 64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약분되는 거 찾아볼까? 전혀 존재하지가 않네. 이해됐어? 맞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찾는 시그마 x라는 것은 루트 얼마다? 9 곱하기 25분의 64지. 자, 선생님 약분 안 하는 이거 다 있지? 다 완전 제곱수니까 분자의 값은 88에 64, 여기는 3 나오고 5 나오니까 표준 편차의 값은 얼마다? 15분의 8이다. 이렇게 되지. 여기서 3 튀어나오고 여기서 5 튀어나오고 여기서 누구 튀어나오고 8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언더스탠?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 내가 표 만들면 된다. 자, 다시 뒤쪽으로 넘어가서 75페이지에 31번. 자, 75페이지 몇 번? 31번 풀어보겠습니다.